남극 세종기지. 영하 40도에 생물이 꽁꽁한 동토의 땅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곳에도 식물이 삽니다. 원래 식물 공장은 일조량이 부족한 덴마크에서 시작했습니다. 2009년 농촌진흥청은 남극에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을 보냈는데요. 한국형 식물 공장의 신호탄이 대원들의 텃밭이 됐습니다.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좀 평소에 안 하던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통조림과 냉동식품에 의존하던 대원들은 식물 공장에서 금방 따온 신선 채소로 식탁을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삭아삭 싱그러운 맛에서 고향집 따뜻한 밥상을 잠시 느낍니다. 식물 공장은 작물의 생육 환경을 조절해 계절과 장소에 관계없이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입니다. 각각 다른 색깔의 인공광 아래 배추가 자랍니다. LED 같은 경우는 주로 적색하고 청색을 많이 쓰는 이유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적색 같은 경우는 660 나노미터 파장대에서 반응을 보이고요. 청색 같은 경우는 440이나 470대에서 피크 파장대를 보여요, 반응을. 그래서 식물 공장에서는 적색하고 청색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은 거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연구소에서 연구를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모든 작물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재배됩니다. 이것이 곧 식물 공장이 농경지 감소와 환경오염, 기후변화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이기도 하지요. 바코드를 컴퓨터가 인식해서 필요한 만큼 배양액을 공급합니다. 또 생장 속도에 따라 재배판을 이동시켜 햇빛의 양도 조절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LED 광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마다 LED 광을 이용한 기술 연구가 한창인데요. 요즘 뜨고 있는 식물 공장은 업계의 블루오션 사업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ED 광의 특징도 식물 공장 보급에 긍정적입니다. 목판에 상추씨를 심고 LED 광을 비추기만 하면 끝! LED 광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햇빛 역할을 해줍니다. 첫 상추 수확이 있는 날,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라 결과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때깔도 곱고 잎도 파릇파릇 싱싱합니다. 재배 기간도 확 줄었습니다. 노지에서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서너 달이 걸리는데 식물 공장은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LED로 재배한 상추가 어떤 맛일까, 또 어떤 영양가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또 직접 맛을 보시고 이게 일반 상추보다 뭔가 다르다는 걸 그런 느낌을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첫 수확한 상추는 시민들에게 먼저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잘만 하면 이참에 식물 공장까지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키웠습니다. 게시치고는 성공입니다. 햇빛이 아닌 인공광으로 키웠다는 말이 손님들의 지갑을 열게 했습니다. 시식회도 열었습니다. 공장에서 금방 따온 상추를 푸짐하게 차려놓고 지인들을 불렀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입맛을 자극했는지 상추 인기가 그만입니다. 크기도 노지 상추보다 커서 고기와 채소를 함께 싸먹기도 좋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는 이웃집 아주머니는 공장에서 나온 상추 맛이 더 궁금합니다. 일반 노지에 비해서 식감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삼겹살 이 고유의 맛이 제대로 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연해서 씹히는 맛이 너무 부드러워서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하고 부드러운 식물공장 상추와 쌉싸름한 맛의 노지 상추. 맛외에 다른 차이는 없는 걸까요? 먼저 육안으로도 확실한 색상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세차계 위에 잘게 썬 상추를 올리자 밝기와 명도, 적색도, 황색도 등이 나타납니다. 먹을 때 느끼는 식감도 좀 더 과학적으로 실험해봤습니다. 기계에 상추를 끼워 당겨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처리 후 수분과 단백질, 무기질 등 영양 성분도 분석했습니다. LED 상추와 노지 상추를 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탄수화물, 조지방, 조단백질과 같은 일반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분의 함량에 있어서는 LED 상추가 노지 상추보다는 다소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색상을 나타내는 색차를 측정한 결과 노지 상추에서 청색값이 좀 더 높게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었고 LED 상추에서 좀 더 색상이 밝은 그런 값을 나타냈습니다. 단맛이 느껴지는 식물공장 상추는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비타민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배 시 부족한 영양 성분을 추가할 수 있어서 기능성 작물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키울 수가 없는 어떤 기후변화에 따라서 뭐 사막작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환경에서 키울 수 없는 그런 품종들을 인위적으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유럽에서 나오는 뭐 고급 샐러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1년 12개월 내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볼거리와 먹거리, 쇼핑의 천국. 도심 번화가는 활기가 넘칩니다.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식품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박람회장. 3박 4일 박람회 기간 내내 전시장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식품 박람회에서 시선을 끈 것은 다름 아닌 식물 공장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식물 공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긴 역사만큼이나 기술과 연구 실적에서 세계적으로 단연 앞섰습니다. 새빨간 방울토마토와 싱싱한 오이가 먹음직스러운 시식 코너는 여기서도 인기입니다. 관람객들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네요. トマトの方すごい甘くって皮もちょうどいい硬さで硬くなく歯触りとかもよくって美味しかったです。 각국의 식물 공장도 볼거리입니다. 최근 식물 공장에 눈뜬 중국관. 13억 인구의 먹거리 정책으로 식물 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 일본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성장 속도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 기업도 참가했습니다. 광주의 광기술원에서 식물 공장을 연구하는 T업체. 이번에는 가정용 식물 공장을 갖고 나왔습니다. 일본보다 앞선 한국의 LED와 IT 기술로 만든 신상품이라고 하는군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저희들이 이제 만든 것들은 가정용하고 업소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한국적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일본 가정의 어떤 문화나 어떤 식습관과는 좀 거리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 측에서 이제 크기라든가 키우는 작물을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LED의 파장을 맞추고 해서 지금 사이즈를 만들어서 지금 내놓은 겁니다. 업체가 제시한 가정용 식물 공장 가격은 5만 엔. 일본의 소형 식물 공장과 같습니다.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식물 공장의 원조격인 일본 제품도 감상해 보실까요? 식물에 쪼이는 인공광의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색상도 식물의 생장 속도에 따라 바뀝니다. まずは光ですが LED という光は力が弱いので、できるだけ近くに光を当てなくちゃいけないです。
これを成長に合わせて自動的に高さを変えるようなものになっています。 자동으로 물을 주고 양도 조절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도 센서에 의해 필요한 양만 공급합니다. 그야말로 컴퓨터가 최적의 식물 환경을 만들어주는 첨단 제품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발전한 일본의 식물 공장은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150여 개가 운영 중입니다. 식물 공장 거점 연구소가 있는 오사카 부립대학교. 일본의 식물 공장 연구 목적은 사업화입니다. 실제 농가나 기업에서 생산이 가능한 작물을 찾는 게 관건인데요. 그래서 재배 작목도 다양합니다. 상추, 허브 같은 엽채류에서 토마토와 오이, 가지 같은 과채류도 시험 대상입니다. これまで植物工場ではあんまり栽培されてなかったものをですね手掛ける、アイスプラントなんていうのは非常に特徴のある作物として私たち、それからあと苔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緑化用の苔をですね植物工場で作るという話がありまして、それを実際にこの大学では植物工場産の緑化用苔ということで栽培をしている。 씹으면 식감이 좋고 짭조름한 맛이 나는 아이스 플랜트는 고급 식당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정부 제안에 따라 녹화 이끼도 시험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건물 옥상에 녹화 이끼를 깔아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인공광의 다양화도 시도 중입니다. 형광등은 설치 비용이 저렴한 대신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LED가 보완했습니다. 열 때문에 식물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형광등의 단점도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LED의 장점은 살리되 설치 비용이 비싼 단점을 줄인 레이저가 뜨고 있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잎과 줄기 전체가 햇빛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 차세대 광원으로서 레이저가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비싼데 DVD 보급이 되면서 특히 적색 광원 660대 그 파장대가 이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가격이 낮아짐과 동시에 레이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율이 적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을 이제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이 없는 곳에까지 빛을 조사하지 않으니까 그 효율적으로 이제 광원, 그러니까 빛 에너지랑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재배한 채소는 사업화 시험에 들어갑니다. 식물 공장 채소를 납품받는 샌드위치 전문점. 주문이 들어오면 방금 뜯어온 채소를 넣어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손님이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데다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いいですね。はい。結構一般の方とあと企業の方も見に来られるんで、そうですね。新鮮で美味しいんで反響はいいです。 식물 공장은 고급 식당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식당 안에 아예 식물 공장을 들여놓은 퓨전 레스토랑. 샐러드는 이 식당 최고의 인기 메뉴입니다. 아삭아삭 씹는 맛과 상큼한 채소와 과일 향 때문에 젊은 연인들이 즐겨 찾습니다. 오사카의 한 대형 식품 매장. 최근 일본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자연히 식물 공장 채소의 인기도 높아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채소가 빠지기 무섭게 채워 넣는 점원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一般的の野菜と比べてそれほど値段の差はございません。水耕栽培ですので値段季節の影響をあまり受けないので、安定的な価格で、当店では提供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능 공포는 일본인들의 식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무농약은 기본이고 땅에서 재배한 채소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후 변화도 식물 공장 수요를 늘렸습니다. 올여름 일본은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노지 재배 채소 가격은 폭등했지만 생산량이 일정한 식물 공장 채소는 변동폭이 적었습니다. 식물 공장은 재래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사카시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로 시장의 빈 점포에 창업을 지원합니다. 레이코시도 시의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에 식물 공장 채소 가게를 열었는데요. 3개월 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こういうただの野菜だけではなくってこういう技術で作られていますよということも含めて、もうお客様にとってはこれまでにないお店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식물 공장 채소로 샌드위치 같은 메뉴도 개발하고 무엇보다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부립대학에 식물 공장이 있다는 것이 창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레이코시 가게의 대표 메뉴는 주스. 처음엔 식물 공장 채소를 알리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대박 메뉴가 됐습니다. こういう植物工場はですね、農業でありながら実際には工場なん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そういう若者たちが農業をやる場にもなるわけです。それからあと、高齢者の方がですね、会社を退職されてからまたもう一度こういう植物工場で、比較的労働が軽いので、そういうところでも働けるということなので 2020년 일본의 식물 공장 시장은 288억엔, 우리 돈으로 5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식물 공장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